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의 이민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받을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보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일 것과 업무상의 재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시 근로자일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122조 그리고 126조까지의 특례가입 대상자분들로 나뉘어지고요. 다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아르바이트생 또는 회사원 또는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분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산에 따라서 수입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의 경영을 관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분들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조항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자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세사업주분들이 본인들의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등 사회보험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부합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업무상의 재해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재해일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일 것은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업무상 사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업무상 사고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급격히 우연히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들을 의미합니다. 위 표와 같은 구분에 따라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고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이러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비하여 처리 절차도 간소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회식 중 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자리가 마무리된 이후에 근로자들끼리 사적으로 2차로 이동하여 회식하던 중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상 질병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예시로 들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특히 제13호를 보시게 되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질병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성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대표적인 상병이라고 하면 장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요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하자면 허리디스크 등의 상병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주정에 대한 요건도 많고 소요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대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출퇴근 재해를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과 마찬가지로 따져봐야 할 요건들이 많고 다양한 사고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에서 취업 장소로 이동하거나 하나의 취업 장소에서 또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 하에 있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재해이거나 아니면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침범 등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및 요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단순히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 정정이나 아니면 제1자 판단 등과 같이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